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따뜻한 흰쌀밥에 김치 한 조각, 어쩌면 된장찌개 한 그릇, 늘 먹어온 익숙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바로 그 밥상 위에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동현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망가진 뒤에야 저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어 미처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신장을 조용히 해치는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부터 5번째로 갈수록 더 흔하고 더 위험한 것들입니다. 특히 5번째는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뜻밖이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장은 참 신기한 장기입니다.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거든요. 어르신 댁 아파트에 정수 필터가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필터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막혀가고 있습니다.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한참 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빈혈을 막아주는 호르몬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몸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신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의 기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살이 넘은 분들 8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게 이미 만성신장 질환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고 합니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받으신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숫자 하나가 신장 건강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모르신다면 다음 검진 때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모두 이 필터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적 있으시죠? 몸도 따뜻하고 무릎도 편하고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장은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혈액이 힘차게 흘러들어야 합니다. 산 속 맑은 계곡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세차게 흐를 때는 돌 사이사이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물마가 물 흐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고 탁해지고 결국 썩기 시작합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흐름이 느려지면 신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만성신장 질환 위험이 30%더 높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장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지 않으니 혈액 속에 당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을 낮추라는 신호를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당뇨병이 됩니다. 체중도 늘어나면서 혈압까지 오릅니다. 당뇨와 고혈압, 이 2가지는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결국 오래 앉아 있는 습관 하나가 신장을 향한 긴 내리막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분이나 걸으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마라톤을 뛰실 필요도 헬스장에 등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물 한 잔 가지러 가시거나 창문 밖을 한번 내다보시거나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다시 깨웁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맑은 물이 다시 흘러드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하루에 딱 10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받는 혈액의 질이 충분히 달라집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아침에 가까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을 10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10분, 다음 주엔 15분으로 조금씩 늘려보시면 됩니다. 속도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은 다시 흐르고 신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계곡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스스로 정화되듯 어르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장에 맑은 혈액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움직임 못지않게 어쩌면은 그보다 더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것, 바로 진통제입니다. 이게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에 진통제를 드시냐고요? 그러면은 열의 7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그냥 약국에서 사서 먹었다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아플 때마다 먹었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통제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개보린, 탁센, 어르신들께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런 약들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엔세이드라고 부릅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을 자주 그리고 오래 드실 때 생깁니다. 원래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넓혀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장 혈관을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는 과정에서 바로 이 물질도 함께 차단해버립니다. 신장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호스를 발로 밟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물이 끊기면은 식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어르신들은 급성 신부전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반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65살이 넘으신 분들은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통증이 사라졌으니 약이 잘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동안 신장은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댁의 약 서랍에 어떤 진통제가 들어있나요? 그 성분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질은 중요합니다. 다만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통증이 사흘 이상 계속된다면 약국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통증을 덮는 것이 아니라 왜 아픈지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장에 더 안전한 진통제로는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해진 용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실 때는 지금 드시고 계신 모든 약을 함께 가져가 주세요. 감기약, 수면제, 건강기능식품까지 전부입니다. 소염 진통제 성분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에는 온찜질 물리치료 침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진통제 없이도 충분히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순간 그 도구가 신장을 갉아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짜게 먹지 않는다고요. 국에 소금도 안 넣고 간장도 줄였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나트륨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짜게 드시는 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국에 소금을 따로 넣지도 않고 음식 위에 간장을 뿌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스스로 싱겁게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트륨과 관련된 수치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나트륨의 대부분이 소금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약 800에서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섭취 기준이 2000mg이니 찌개 한 그릇만으로 하루 권고량의 절반이 채워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김치 두세 조각을 더하면 300에서 500mg이 더해집니다. 젓갈 한 숟가락이면 또 400mg입니다.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나트륨이 많이 숨어 있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판 김치 한 접시, 된장과 고추장으로 만든 찌개와 무침, 간장과 젓갈이 들어간 반찬들, 그리고 고춧가루 양념이 들어간 대부분의 음식들, 모두 어르신들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나트륨 덩어리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트륨은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면 몸은 이것을 희석시키려고 물을 붙잡아 둡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안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소방차 호스로 얇은 비단실을 씻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압력이 반복될수록 실은 끊어집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은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을 하루 1000mg 초과 섭취할 때마다 신장 손상의 초기 신호인 단백뇨 위험이 8%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치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된장찌개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판 김치를 드실 때 물에 한번 헹궈서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나트륨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의 대부분은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간장과 고추장을 사용하실 때는 평소 양의 절반만 쓰고 부족한 간은 참깨나 들깨, 마늘, 생강으로 채워보세요. 향이 살아나면 짠맛이 없어도 맛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포장지 뒷면에서 나트륨이라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숫자가 500mg을 넘는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한두 번만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어르신, 나트륨을 줄이는 건 맛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장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트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라면 생각이 나지는 않으셨나요?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라면협회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년에 한 사람이 평균 80개 이상의 라면을 먹습니다. 거의 나흘에 한 번꼴입니다. 그리고 만성신장 질환 발생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연히 겹치는 걸까요?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1700에서 20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전체 나트륨 기준이 2000mg이니 라면 한 그릇이 하루치 나트륨을 거의 다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김치나 반찬을 곁들이면 그날 하루 나트륨은
이미 위험 수준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신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생선이나 두부, 콩 같은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장에서 흡수되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인산염은 다릅니다. 몸에서 거의 100% 흡수됩니다. 이 인산염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신장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신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께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라면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68% 높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복부 비만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경로 중 하나입니다. 라면 외에도 주의하셔야 할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냉동 간편식에는 나트륨과 인산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판 순대국밥이나 설렁탕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캔 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판 식혜에는 당분과 나트륨, 카페인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신장의 세 방향으로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어르신, 일주일에 라면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그리고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면을 완전히 끊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드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국물을 절반만 드시거나 아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의 대부분은 국물 안에 녹아 있습니다. 면만 건져서 드시고 대신 달걀이나 두부, 시금치 같은 재료를 넣으시면 영양은 더하고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횟수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공식품을 고르실 때는 포장지에서 나트륨과 함께 인산염이라는 글자도 찾아보세요. 성분표에 인산나트륨, 폴리인산, 피로인산 같은 이름이 있다면 인산염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간편하게 드실 것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끓이신 죽이나 따뜻한 채소 수프가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한 끼가 오랜 시간 쌓이면 신장에 적지 않은 짐이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쌓여서 신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움직임, 진통제, 나트륨, 가공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뜻밖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세 끼 꼬박꼬박 드시는 흰쌀밥과 달콤한 것들, 이것이 사실 신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어르신들의 평생 밥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지어주신 흰쌀밥, 명절에 가족이 함께 먹던 떡, 더운 여름날 한 모금 마시던 시원한 식혜.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삶의 기억이고 정성이고 가족의 온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바로 이것들이 신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흰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급하게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매일 3번,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일주일에 5공기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7% 높았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투석을 받게 되는 원인의 1위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당분이 신장을 공격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당분에 의해 굳어집니다. 마치 설탕물이 굳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이것을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데 투석으로 가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소금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분도 혈압을 높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따라 오릅니다. 소금을 줄이셨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히신다면 혹시 단 음식을 자주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당분은 몸 안에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낮은 등급의 염증이 혈관 곳곳에서 조용히 번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비만과 지방간입니다. 쓰고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 쌓입니다. 뱃살이 늘고 간에도 지방이 낍니다. 지방간은 온몸의 대사를 흐트러뜨리고 그 여파가 신장까지 미칩니다. 이제 우리 밥상에서 당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판 식혜 한 잔에는 각설탕 6개에서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유자차나 대추차 같은 시판체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차례상에 오르는 달콤한 한과와 떡, 간식으로 드시는 찹쌀떡과 인절미에도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가득합니다. 달지 않다고 느끼시는 흰쌀밥도 몸 안에서는 당분으로 빠르게 바뀝니다. 어르신, 매일 몇 공기의 밥을 드시나요? 그리고 식후에 식혜나 떡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밥을 끊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흰쌀밥에 현미나 보리, 잡곡을 3분의 1 정도 섞어 보세요.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만 드셔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보다 나물이나 두부, 생선을 먼저 드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면 이후에 드시는 밥의 혈당 상승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식후에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녹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시판 식혜나 단 음료는 특별한 날에만 드시는 것으로 조금씩 줄여나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다음 건강검진 때 공복 혈당과 당 화혈색소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공복 혈당은 100mg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 이하가 정상입니다. 이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흰쌀밥과 단 음식은 어르신의 삶에서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신장이 감사해야 할 방식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조용히 해치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매일 실천하시면 신장이 실제로 고마워하는 2가지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2배 가까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한꺼번에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는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신장은 낮 동안의 자극에서 회복하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저녁 8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규칙적인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물 한 잔,
그리고 하룻밤의 편안한 잠. 신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신장을 해치는 5가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처럼 먹는 진통제, 밥상 위에 숨어있는 나트륨, 라면과 가공식품의 함정, 흰쌀밥과 당분,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2가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과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르신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이 있으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었던 겁니다. 신장은 어르신이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혈액을 걸러내고 몸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 하나를 실천하시는 것, 그것이 그 신장에게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감사 인사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잠자리에 일찍 드시는 것, 밥상에서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 텔레비전 보시다가 한 번 일어나 걷는 것,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의 신장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자녀분들께, 오랜 친구분들께,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께. 이런 이야기는 많이 퍼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집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남으신 부분을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동현입니다. 어르신의 신장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도 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